감사드립니다. 경북의대 김홍련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냥 이제 페모럴 아테리 쪽으로 시술을 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 뭐 여러 선생님들 경험 많으셔서 그냥 간단히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케이스는 여자 83세 환자고 디스컴포트하고 DOE로 내원했고요. 환자 이전에 AMI, CVA, DM 진단받았던 환자시고 CVAS 진단 후 STS 스코어 봤을 때는 6.45% 정도 됐습니다. 환자 이니셜 EKG 상에서는 사이너스 리듬이었고 V2부터 V6까지 트윕 인벌전 ST 디프레션에서 LVH 패턴이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상에서는 약간 마일드한 카디오메갈리아 동반된 상태였고요. 랩상에서는 뭐 특이 소견은 없었습니다. 에코 시행했었고 역시 CVAS에 합당한 그런 이제 파라미터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환자 탑이유를 시행하기로 했고, 그 전에 환자가 이제 안지나 감비를 위해서 코로나 안지오그래피를 했었는데 안지오상에서는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이블 몰폴로지를 봐도 페리미터는 약 60.4 정도로 그렇게 크진 않으신 편이었고, 그 외에 뭐 칼슘이나 특별히 문제될 만한 상황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코로나 하이트가 근데 랩트는 약간 10mm 미만으로 랩트 라이트 둘 다 약간 조금 낮은 편이었고요. 근데 이제 페리페럴 아세스를 보시면 이제 랩트 쪽은 약간 이제 다이메타가 5mm 정도 이제 내외로 조금 좁은 편이었고, 라이트 쪽은 그래도 다이메타 6mm 정도 나와서 저희가 이제 라이트로 이제 접근을 하면 되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탑이 시술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프리 달레이션을 하고 저희가 이제 이시스를 이제 올라갔는데, 보면 이제 라이트 이제 커먼 일리아 가테리 쪽에서 이제 킹킹 되면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 대해서 본론으로 먼저 이제 안지오플라스티를 먼저 한번 수차례 이제 6.0에 20mm 본론으로 안지오플라스티를 시행했었고, 그 이후에 다시 진입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여기서 킹킹되고 이제 진행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조금 더 큰 본론으로 역시 수차례 8회 20mm 본론으로 안지오플라스티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을 때 특히 폴포레이션이나 이런 소견 보이지 않았고, 저희가 시스가 다행히 이제 진입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술은 탑이 임플란테이션 크게 문제 없이 사피엔스 3 울트라 20mm 6.3% 오버 사이즈에서 임플란테이션은 특별히 문제 없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탑 이후에 이제 약간 미니멀한 파라피블라익은 있었으나 뭐 크게 양이 많지는 않아서 이제 경과관찰 확인을 했고, 환자는 뭐 특별히 문제 없이 퇴원을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83세 환자였고, 이 환자는 이제 3개월 전부터 이제 DOE 있었는데 특별히 워크업은 하지 않고 지냈고, 당일 새벽 2시경에 갑자기 서든 온셋의 디스니아 NH 클레이트 4로 발생해서 응급실로 내원했던 환자고요. 환자 이전에 언더라인 DM, 하이퍼텐전, 페리페럴 아테리 디지즈, 프로스테이트 캔서 그리고 STS 스코어는 5.2%, 5.5% 정도 확인되었습니다. 심전도상에서는 이제 사이너스 타키카디 하트레이트 110회 정도 확인되었고, 이니셜 심전도 엑스레이 보시면 양적 렁필드 헤지니스에서 풀모나 이데마 동반되어 있는 소견으로 하트 페일리어의 소견에 보였습니다. 랩상에서도 프로 BMP가 12,000 정도로 상승되어 있는 소견은 관찰되었고, 그래서 환자 처음에 저희 바이탈은 스테이블해서 저희가 인유제 주고 저희가 한 3일 정도 이제 볼륨 컨트롤 했었고요. 첫날 다음 날 이제 저희가 에코를 했을 때는 이적표이 23%, 그래서 AV에는 이제 0.8로 줄어들어 있었는 나머지 파라미터들은 이제 약간 디스커퍼런스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다이렉트에서 치료를 하고 한 3일 정도 뒤에 도브탐의 스트레스 에코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민 프레셔도 40 이상, VMX도 4.16으로 CVAS에 합당한 소견으로 이제 확인되어서 저희가 이 환자도 CVAS로 인한 하트 페일리어 동반된 환자로 탑의를 할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 전에 이제 안주를 찍었습니다. 안주를 찍어보니 프록시마 LAD CTO
프록시마 LCX CTO였습니다. 양쪽 둘 다 CTO였고 다행히 RCA는 이제 페이턴트한 상태였고 RCA에서 이제 LAD와 서크 쪽으로 이제 쿠라텔 플로우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84세였고 그래도 그 전에 이제 ECOG 퍼포먼스 괜찮아서 저희는 이니셜로 이제 AVR 플러스 캐비지를 이제 일단은 권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역시나 환자하고 보호자 상의 후에 자기는 뭐 죽어도 절대 수술은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타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몰폴로지는 이제 뭐 특별히 문제는 없으셨고 하이트도 특별히 이상 없었는데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문제가 레프트 빌로우 니 쪽으로 이제 페리페럴 아테리 디지즈가 이제 동반되는 상태에서 레프트 쪽에 저희가 이제 디바이스로 진입하는 게 사실 좀 어렵고 라이트 쪽을 보시면 라이트는 보면 이제 미니멀 루멘이 3mm 정도까지 나와서 사실 이 상태로는 이제 탑이 시술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 부분에 그냥 PT를 먼저 하고 바로 타비를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고 그래서 커먼 라이트 쪽에 일리아 아테리 쪽에 저희가 프리볼룬을 하고 셀프 익스펜더블 스텐트를 인설션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에 80mm 스텐트를 인설션하고 이후에 이제 퍼스트 볼론으로 충분히 이제 루멘 다이메터를 확보한 다음에 이쪽 라이트로 저희가 시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시술 진행 사이 중에는 특별히 중에 문제는 없었고 역시나 밸브 임플란테이션하고 탑의 시술 자체는 크게 문제 없었고 사피엔 3 26mm 10.5% 오버 사이즈에서 임플란테이션을 시행했습니다. 네. 탑의 이후에 이제 보면 파라베울 날리기라든지 다른 특이 소견 없이 시술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남자 84세 환자고 이 환자도 한 달 동안 DOE 체스트 페인으로 내원했고 환자는 이제 이전에 타 종합병원에서 CVAS 진단받고 팔로우 받은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이제 증상이 악화돼서 그쪽 병원에서 이제 탑이 시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시술을 위해서 저희 쪽으로 전원이 되었고 환자 언더라인으로 하이퍼텐션 CV에 있었고 STS는 3.4% 정도 확인되었습니다. 심전도상 엑스레이상에서는 특이 소견은 없었습니다. 랩상에서도 특이 소견 없었고 환자 에코그래피상에서 역시나 이제 CVIS의 그 합당한 소견으로 관찰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제 저희가 CT 안조로 확인했었는데 칼시피케이션은 좀 동반되어 있었지만 시그니피컨트한 루미널 스테노시스는 확인되지 않았고 에이블 몰폴리즈 상에서도 칼슘이 RCC 쪽에 있었지만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어서 탑이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 하이트도 충분히 이제 높은 상태였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분은 보면 이쪽 라이트 쪽에 이제 익스터널 일리악 때부터 커먼 일리악 아테리 있는 것까지 토탈 어클루전 되어 있는 소견이 되어 있고 반대쪽 레프트 쪽을 봤을 때도 이제 그렇게 루멘이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세히 분석한 걸 보시면 라이트 쪽은 이제 토탈 어클루전 돼서 접근이 불가능하고 레프트 쪽을 봤을 때는 사이즈가 미니멀하게는 2mm 정도까지 나온 상태라서 이분도 이제 레프트 페모랄로는 이제 시술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다행히 이분은 이제 서브클라비안 아터리를 봤었는데 민 다이메터 4.5로 조금 다소 작은 경량이지만 그래도 평균 한 5.2 정도 되고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었고요. 저희는 이제 보통 이제 서브클라비안으로 하면 이렇게 오퍼레이터 2명 이렇게 서서 한다는데 저희는 방 구조상 모니터가 이렇게 앞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퍼스트 오퍼레이터 여기서 오고 세컨드 오퍼레이터는 이렇게 서서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시 환자 머리가 이쪽에 있는 거고요. 요건 팔을 이렇게 펴고 있고 이쪽에 다리가 이렇게 있고 퍼스트 오퍼레이터 그래서 이렇게 시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컷다운으로 이제 혈관외과하고 상의를 해서 했었고 혈관외과 쪽에서는 저희가 근데 악실라 아테리를 쓰는 게 조금 더 본인들이 낫겠다 해서 저희는 일단 이제 악실라 아테리로 이제 어세스를 했었고요. 뭐 하는데 근데 사실 큰 문제는 없으셨고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시스를 넣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본론 이제 스텐트 그렇게 플란테이션을 시행을 했었고 파이널 저희가 했을 때는 특별한 파라빌블러 릭이나 그 외에 이상 소견 없이 시술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뭐 탑이 처음에 이제 트랜스에피컬로 시작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이제 루트들이 많이 제시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클라비안, 서브 클라비안하고 카로티드가 그나마 조금 이제 좀 이용되고 있는 것 같고 트랜스 카발이 조금 요즘에 약간 실험적으로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탑이 디바이스가 좀 더 작아지고 하신다면 이제 조금 더 저희가 트랜스페멀 어세스 하는 게 조금 더 편해질지 모르겠고 지금처럼 이제 포칼하고 일약 페멀 리진 있는 경우에는 이런 PTL을 하고 그 위에 이제 그 이후에 시술하는 게 조금 더 탑이 하는데 성공률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뭐 결국 이도 저도 안 된다면 서브클라비안이나 악실라리 아테리 그러면 카로티드 아테리를 사용해서 해보면 충분히 저희가 큰 장애 없이 탑이 시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이게 케이스 끝나면은 슬라이드를 끄지 말고 거기다 좀 그대로 켜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이거는 사실은 그 트랜스페모라랑은 아무 상관없고 제가 아까 슬라이드 보면서 되게 인터레스팅한 거를 발견했는데요. 보시면 케이스 2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케이스 2의 그 임플란테이션 하는 장면 한번 보면은 예. 다음 케이스 1 아닌가요, 이거는? 케이스 1이에요. 케이스 2. 케이스 2에서 보면은 그 임플란테이션 우측 그림 보면은 이게 확장이 되면서 그 밑에 부분을 보면 앞뒤면이 이렇게 굉장히 일치하는 걸 딱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이미지 한번 봐. 그 다음 보면은 별로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저기 완전 패럴렉스 뷰가 딱 맞춰져 가지고 굉장히 잘 보이잖아요. 근데 케이스 1 한번 봐보세요. 케이스 1 앞에 보면은 저기 임플란테이션 할 때부터 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반론할 때 보면은 앞에 그 밸브의 앞과 뒷면이 상당히 많이 그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아마 뷰를 움직이지 않고 찍었을 때 보면은 패러렉스 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보통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크리티컬한 경우에 이제 샬로 임플란테이션 할 때 보면 잘못하면은 이게 존재로에 가서 임플란테이션 돼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 앞 슬라이드를 보면은 그래서 저는 보통 회사에서 추천하는 3커스 뷰 있잖아요. 그 앞 슬라이드 한번. 앞 슬라이드 저게 아마 회사에서 추천하는 3커스 뷰일 거예요. 아마. 그 뷰에서 임플란테이션 할 때 그 밑에 단을 보고 앞뒤가 맞게끔 움직이면 보통은 코달로 좀 몇 도, 10도, 15도 옮기면 맞춰지거든요. 그 뷰에서 임플란테이션 하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제가 저번에 중재학교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프랙티컬한 팁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저희가 저희도 사실 여러 개 뷰를 돌려가면서 보긴 이제 보고 저희가 일단 결정을 하는데 이 현장은 조금 제가 지금 보니까 또 그런 저도 이거를 알게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 전에는 그냥 3커스피에서 그냥 무조건 임플란테이션 했었었는데 보다 보니까 야 이런 면이 이게 사실은 이게 일반적인 거죠. 이게 왜냐하면 여기서 맞추는 네, 것보다는 네. 조금 코달로 옮기면은 나중에 두 번째 케이스와 같은 그런 이미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우틱 루트가 결국은 엔티리어 랩트 디스플레이스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오기 때문에 밸브를 집어넣으면 기본적으로 이 세지탈 엑시스는 틀어질 수밖에 없어서 밸브는 항상 틸트돼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늘 우리가 밸브 집어넣을 때 보는 모습인데 두 번째 케이스 보여주신 거는 그 얼라이먼트가 굉장히 잘 맞은 아니요 여기서 조금만 코달로 옮기면 잘 맞아요. 장기훈 선생님 말씀은 네. 근데 이제 칼할 때 그 왜 그런 저도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봤더니 이게 3커스 뷰로 CT로 잡아서 오는 게 100% 맞지가 않거든요. 저희는 항상 저희가 찍은 거를 제가 항상 그 팀이랑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뷰를 믿겠다. CT 뷰 내가 안 믿을래. 그래도 제가 항상 틀립니다. 근데 제가 관계없는 얘기했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밸브는 늘 크리티컬한 케이스에
제가 그냥 이제 배고픈데 첫 케이스를 제가 아까 조금 졸았는지 CT에서 뭔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제가 졸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페리페랄 네. 그 일리아. 네. 저희도 처음에는 이제 예. 첫 번째 환자 케이스. 네, 첫 예, 번째 이 시작이. 예, 근데 보시면 이제 예. 다이메타하고는 충분히 괜찮은데 저희가 이제 보면 그 칼슘만 이렇게 봤을 때는 음흠. 이쪽 이제 라이트 커먼 일리아갈처 이쪽에 있는 게 약간 청크처럼 나와 있는 부분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사실 저희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시작 전에. 근데 다이메타가 충분하고 CT 상에서는 또 그렇게 심하지 않아 보여서 일단 저희가 시작을 했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역시나 이제 시스가 넘어가지 않는 상황이 그때 발생을 했었습니다. 제가 좀 소소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페리페를 잘 몰라서요. 아까 스텐트 하신 케이스에서 네네. 벌룬하고 스텐트하고 탑이하는 게 좋나요? 벌룬하고 탑이한 다음에 나오면서 스텐트 하는 게 좋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스텐트 다이아미터가 충분하다면은 뭐 네. 스텐트 먼저 하는 것도 맞을 것 같고요. 스텐트 다이아미터가 작게 클 수가 없다면은 시비어 다이섹션이 없으면은 그냥 저희 곧 냅두고 스텐트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게 더 낫겠죠. 저도 지금. 말씀 한번 예.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저게 스텐트 스트럿이 이렇게 저 사피엠 같은 경우에는 이시스가 이제 들어갔다 나오면서 시스가 터지잖아요. 이렇게 찢어지기 때문에 나오면서 스트럿에 잘못하면 걸릴 위험성이 좀 있고 그 자체가 또 저는 빼면서 그 일리학을 럽처시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스텐트를 마지막에 넣는 게 좀 좋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이 케이스는 비교적 스트레이트한 코스여서 괜찮았는데 네. 이제 코스가 이제 토털스한데 스텐트 들어가면 통상 걸리거든요. 그런 경우는 가능하면 벨론만 하고 먼저 하고 나서 스텐트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궁금한데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두 번째 환자 이젝션 프랙션 얼마나 좋아졌나요? 코로네린 손안 지금- 대셨잖아요. 예. 지금 마지막 한 게 이젝션 프레시 65%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이렇게 일리오 페모랄이 굉장히 안 좋고 PTA도 계획하고 그러면 보통 에볼로 쓰지 않아요? 사실 쌉 써가지고 나좀 이게 놀랐는데 어떤 저희가 그 이유가 있는? 탑일을 거의 이제 시작한 초기 단계에서 저희가 했던 환자고 이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아직 에볼루스돼서 그만큼 이제 익숙하지 않은 시기여서 저희가 이때는 일단은 그래서 이제 네, 알겠습니다. 네, 선택하는데 제한이 좀 있었습니다. 예, 좋은 케이스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